결국 피해는 개인들이 고스란히 보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탄핵 이슈로 인해서 결국 월요일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패닉셀이 나왔고요. 나란히 연중 최저치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1%에서 2%대 지수 하락이었는데 후반에 갈수록 정말 미끄럼틀 타듯이 지수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 하락한 2,36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지수 하락이 조금 더 가파랐습니다. 5% 넘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627선까지 지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의 오름폭과 내림폭이 나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에서는 단 60개 종목만, 코스닥에서는 117개 종목만 오름폭을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나오면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수급 현황도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잘 버텨주던 개인들이 이번 탄핵 이슈 이후로 지속적으로 셀하는 형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1조 원 넘게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코스피 지속적인 매도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30분 전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선물 쪽이나 이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개인들은 지속적인 패닉셀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점에서 되려 시장을 매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이었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도 동일하게 순매수 3위 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총 20개가 넘는 종목들이 나왔고 모두 정치 테마 관련주였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 테마성 함께 흐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만 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다음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의 테마주들만 연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1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한시의 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전국 기준 5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 지난 며칠만 하더라도 함께 상한가에 몸을 실으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면서도 한동훈 대표 또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불과 지난 일주일 만에 13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어제 3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유일하게 동참을 하고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안에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함께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거 써니전자의 대표가 안랩에서 재직했다라는 이유로 써니전자가 어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인 안철수 수혜주로 불리는 안랩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25%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말 그대로 대거 포진이 된 채 급등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강하게 밀고 나갔던 부분들 동력을 상실하면서 방산 쪽이나 대왕고래 원자력 쪽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중국에서 저가 공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이슈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배터리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점유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보고서와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이 방향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리스크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국면에 맞이를 해 있는 걸까요? 해당 이슈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역대 세 번째 탄핵 정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시 변동성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정치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어쨌든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러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러했었는데 일단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증시는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시점과 함께 국내 증시의 반등을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탄핵 결정 이후에 증시가 바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지수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이 그 전보다는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 장기화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나름의 희망 시나리오를 함께 써주고 있기도 합니다. SK증권 쪽을 보면은 국내 증시가 소화하는데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NH 쪽에서는 하락 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구체적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하방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한국 시장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 홍콩 쪽의 증권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국 주식의 노출액을 줄일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해당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탄핵 가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50%의 확률로 탄핵 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될 경우 코스피의 상단은 2,600선까지 막힐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480원에서 1,480원까지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수 하락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것은 탄핵 가결이 될 텐데 만약 가결이 되면 코스피 지수는 2,700선까지 다시 회복이 가능해 보이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됨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2차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장기화가 이때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는 14일에 다시 한번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 재투표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장에서 가져갈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와 관련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때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을 엔비디아가 인수한 바 있었는데 그때
중국과 함께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를 놓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강화된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보복 차원에서 끝이 날지 혹은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부정적인 이 판결이 나올지를 놓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국내 반도체주에는 대거 포진이 돼 있는 만큼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지켜봐야 될 주요 일정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11일과 12일에 각각 발표가 되고요. 13일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전기 변경 일정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지표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오늘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54%, 나스닥 0.62%, S&P 500 지수도 0.61%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장중에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빅테크 흐름 대표적으로 보시면 애플 1.61% 상승하면서 신고가 다시 썼고요. 엔비디아는 2.55% 하락, 테슬라도 장중에는 꽤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0.15%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 금 가격 모두 다 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어제 중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WTI 중국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올랐고요. 금도 중국의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2%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살아있고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에 10만 달러에서 후퇴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월요일장에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7,100포인트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시티그룹 2025년 내년의 기본 시나리오로 S&P 500 지수 6,500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펜하이머가 내년에 7,1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100이라는 숫자 현재 월가에서 가장 높은 S&P 500의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과연 1,000포인트 이상 내년에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월요일장을 끌어내린 4인방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장중에 사실 테슬라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 이렇게 대형주 4인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소폭의 강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들이었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금융 섹터에 또 하락불이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금융 섹터 좀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빅테크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61% 상승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3조 7,300억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4조 달러에 점점 더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4조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엔비디아 2.55% 내림세, 중국의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나간다라는 소식이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5%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로워터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는데 환경을 위해서 물을 새로 끌어다 쓰지 않는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고요. 또 손을 잡고 있는 오픈 AI가 AI 비디오 생성 툴 소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출시 이미 지난 2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출시가 된 것이어서요.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소폭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글이 상상 못할 스피드의 새로운 퀀텀 컴퓨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나온 것인데 과연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줄지 이 컴퓨터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하락한 것 설명드렸고 브로드컴과 AMD도 이날 각각 0.33% 그리고 5%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들의 투자 의견 한번 보시죠. 브로드컴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폭의 하락세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현지 시간 12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P모건은 지금 AI 외에 다른 반도체 부문에서도 회복 사이클이 보이고 있고 AI 수요도 강할 것 같다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AMD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강력하고 또 마벨 또는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도 인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켜볼 종목 3가지 제가 골라봤는데요. 일단 징둥닷컴입니다. 밤사이에 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관련 기업들 굉장히 큰 오름폭을 보였는데 대규모 부양책 시그널이 나왔죠. 특히 징둥닷컴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이 시장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또 올리는 모습들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밤사이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해라라고 나스닥 거래소가 이 안을 받아들였고요. 일단 상장 폐기 위기는 넘겼고 과연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 관련된 이슈들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각각 5%대 그리고 3%대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 두 종목 12월 23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이 소식에 아폴로 글로벌도 사실 장 초반에는 오름세였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전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전망 짧게 짚어봐야겠죠. 쌓인 시간대도 봤었는데요. 시티그룹 2025년 기본 시나리오로 S&P 500에 6,500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6,900 그리고 약세장 시나리오에서는 5,100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올해 말 기준 6,200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10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재량 소비재, 나머지 산업재, 금융, 트럼프의 수혜 섹터가 되겠죠. 이런 섹터들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까요? 이제 시그널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그널이 지금은 좀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국내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기 때문에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먼저 해소돼야 수급도 개선이 되고 환율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회복세를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대형 반도체주 부진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홀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나타낼지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미국에서 솔라이츠발 태양광주 대체적으로 다 훈풍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훈풍이 국내 증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가격 되돌림이 있었죠. 하지만 이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국내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날지 이 3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되 일단은 정치적 혼란이 먼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